가라 그랬어. 너 시끄러우니까 뒤로 가. 그랬더니 제가 시끄러웠어요. 자, 보자. 어디에 차례냐면 테스트 2의 8번 한 차례. 자, 이제 어제 저녁에 옛날에 서부에서 가르쳤던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재수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메가스터디로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진도가 아직 수능 특강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수능 특강은 안 들어가고 있다는데 원래 다 그래. 특히 재종반 학원들 같은 경우는 2월 15일 날 1차 모집을 해서 3월 3일 날 2차 모집이기 때문에 2차 모집할 때까지는 절대 EBS 교재를 나가지 않는 게 이제 재수 종합반 학원들의 특징인데 우리는 뭐 미리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부터 다시 복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해보면 라면을 빨리 끓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모든 상황이나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을 시켜봐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생각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 많이 해줬지.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과 떨어진 다른 동네에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고등학교가 한일고등학교나 상산고등학교보다 더 공부를 잘했던 고등학교야. 그 당시에는 우리 때는 그런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668명의 정원 중에서 156명이 서울대 연대고대를 갔으니까 엄청난 학교였겠지. 전국 1등의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는 학교 중에 하나였었어. 근데 거기서 1학년 때 혼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자취를 했지. 하수기 싫어서. 하수가다 보니까 선배들이 때려서 귀찮아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 자취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라면을 끓일 때 보면 라면이 평상시보다 더 빨리 끓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지? 그치. 처음부터 스프를 같이 집어넣고 끓이면 녹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라면이 빨리 끓지. 그걸 공부하고 대입해봐. 에? 공부하고 대입을 한번 해봐. 커피포트를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내가 한번 폭발시켜봤거든. 그게 뭐냐면 그것도 내가 그때 문과에서 그랬나? 얘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캔커피를 부었어. 커피포트에다. 그때 폭파해버리더라고 그게. 왜냐면 커피를 집어넣어버리면 녹는 점이 다시 낮아진다고. 그래서 쉽게 폭파해버린다고. 한 60도나 70도에서 끓여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너희보다 한참 어린 나이지. 그때 뭔 생각했냐면 이게 머리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야. 머릿속에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는 것은 순수한 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다 스프를 집어넣어 버리면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쉽게 폭발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야.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잡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지친다 이 말이야. 머릿속에 순수하게 공부만 들어가면은 절대 지치지 않아. 근데 머릿속에 잡것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끓는 점으로 생각한다면 100페이지를 하루에 공부를 해야 돼. 100페이지를. 어제 선생님이 저녁에 걔한테 보낸 문자를 그대로 읽어줄게. 잘 들어봐봐. 뭐라고 보냈냐면 얘가 문자가 왔어. 그래서 뭐 이제 앞에 뭔 이야기 하다가 감사해요. 그런데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전에 거. 이건 나중에 감사한 거고. 선생님은 반수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어요? 라고 문자가 온 거야. 얘가 이제 올라가서 혼자 외로우니까 이게 보냈나 보지. 그래서 답을 내가 보냈지. 나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얘가 크크크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문자 잘 들어. 일단 도움 안 되는 수업은 스킵하고 자습. 국어 영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공부. 국어는 아침, 영어는 오후 자습 첫 시간. 잠 오기 시작하면 수학 공부. 수학은 안 풀리는 문제 따로 정리해서 집에 귀가한 후에 풀이법 머리로 다시 생각해서 정리. 잠자기 전에 단어 암기. 탐구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 이론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문제지에 나오는 문제 기본 이론서에 표시하고 정리해서 이론서와 문제지를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본격적인 암기 시작하다가 헷갈리는 질문만 OX식으로 정리. 모든 과목 목차 복사해서 집에 귀가한 후 어디 부분 나가고 있나 목차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기억 안 나는 거 체크하고 무조건 하루에 공부한 양이 100페이지 이상 안 되면 100페이지 찍고 수면.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얘 목표가 연대이기 때문에 연대 정도를 들어가려면은 나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두뇌 차이는 굉장히 심하게 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뇌 두뇌가 한참 위에 있지만 너가 IQ 156 안 되잖아. 내가 IQ가 156이거든. 근데 그 정도는 안 되잖아. 근데 IQ가 156 정도 되는 사람도 이렇게 공부했다는 이야기야. 그랬던
갔더니 우리 때야 뭐 원서를 한 군데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서울대를 싫어해서 안 갔지만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하라고. 그러면 내가 공부하다가 지쳤다. 100페이지. 우리는 이제 끓는 점이 100페이지여야 돼. 100도가 아니라. 하루에 공부한 양을 싹 펴봤더니 100페이지가 안 되고 60페이지밖에 안 되더라. 머릿속에 잡것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 생각을 하라고. 머릿속에 잡것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고3들은 고3도 또 해야 되고 재수생도 또 해야 되는데 특히 고3이 가장 큰 문제지. 도움 안 되는 과목은 아까 처음에 나온 게 그거잖아. 그냥 스킵이야, 스킵. 학교에서 특별히 수업을 하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과목이 굉장히 많다고. 그거 넘어가라고. 그 시간에 찍혀도 상관없어. 뭐 가정 공부를 왜 해, 거기서. 그런 사람도 갖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훌륭한 가정 선생님이시라면, 너 이제 남자애들이 기술 공업 이런 선생님이시라면 자습을 시켜줘야 돼. 체육 왜 해? 맨날 아프다 해. 100개 그랬다 그래. 그리고 그냥 앉아서 공부해야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체육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나가질 않았다고. 어차피 체육 나가봤자 공 3개 던져주고 하려면 해. 말라면 막 이건데 굳이 할 필요 없어. 근데 체육 선생님들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야?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체육 선생님이 보통 각 학교마다 전부 다 깡패들이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이 가장 약한 아이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아이한테 약하지 않아.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한테 약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 못해, 체육 선생들이. 혹시라도 체육 억지로 시켰다가 아플까봐. 응?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 한 명이 강제로 잘린 적이 있었어. 뭐냐면 우리한테 뭘 시켰냐면 철봉을 시켰다고. 응? 우리 학교 애들한테. 근데 철봉을 턱걸이를 시켰는데 턱걸이를 하도 못하니까 강제로 계속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던 아이들이어서 손에 물집에다 잡히기 시작한 거야. 가만히 있었겠냐, 학부형들이? 난리가 나버렸지. 그래갖고 다 학교에 항의 전화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잘리지는 못해. 근데 나중에 바로 그 학기에 이제 수업 정지시키고, 우리한테 수업하는 거 수업 정지시키고 딴 선생님으로 교체가 되고, 그 선생님은 그 다음 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전근 가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체육이야 나중에 너 대학교 좋은 데 간 다음에 헬스클럽 다니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다고. 지금 문제가 당장 중요한 게 체육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는 그냥 나가지 마. 가만히 앉아서 공부해.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음악 미술을 만약에 3학년인데 하고 있다. 그 학교 제정신 못 차린 학교인 것이고, 그 시간에 안 하면 돼. 가서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과목, 내가 택한 과목이 아니다 라는 수업들은 그 시간에 전부 다 그냥 딴 공부하고 있으라고. 그게 더 나은 것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올해는 2월 말까지는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양쪽 다 싸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재수생 수업 따로, 그 다음에 고3 수업 따로 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서로 간에 양쪽 막 긴장시키고 양쪽 욕하고 막 할 거야. 근데 지금 고3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고, 재수생들이 이제 필요한 것만 잡아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고3들은 이제 학교 가서 다 긴장하고. 알겠어? 8번 하차이라고 하면 8번 단어 한번 봐봐. advocate. 얘는 두 가지라고. 명사로 쓰였을 때는 옹호자, 동사로 쓰였을 때는 옹호하다. 그 다음에 sustainability가 나왔지. sustainable 나왔지. sustainable이 무슨 뜻이냐면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EBS 책에 나와 있는 sustain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지속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이냐면 환경을 해롭지 않게 하면서 발전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무슨 뜻으로 쓰인다고? 환경을 해롭지 않게 하면서 발전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일지 아닐지 이건 이제 뒤에 한번 봐보면 되고, 그 다음에 preserve는 보존하다, in harmony with는 뭐뭐과 조화를 이루어, 그 다음에 numerous 많은, preach 설교하다라는 뜻이지. 설교하다, 역설하다. 그 다음에 plo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명사로 무슨 뜻이야? 작은 땅조각 의미하는 표현이고, 줄거리라는 뜻도 있고, 얘가 또 어떤 표현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음모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 뭔가 음모를 꾸미다 라는 말로 했었을 때. 왜냐하면 플랫이 명사로 썼을 땐 줄거리인데 동사로 썼을 땐 줄거리를 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줄거리를 짜. 내가 저 새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줄거리를 짜. 그럼 뭐라고 해? 음모를 꾸미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 다음에 organically 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라는 뜻이고, solid food는 고형식. 이게 뭔 말인지 알아? solid food가? 너가 어렸을 때 처음에 애들이 우유를 먹다가 우유를 끊으면서 뭘 먹어? 이유식을 먹어. 이유식은 딱딱해 물러 터졌지. 다 죽 같은 것들이지. 그러다가 뭘 먹기 시작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 그 음식을 고형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solid food. 그대로 지역해도 상관없어. solid가 무슨 뜻인데? 단단한 이란 뜻이 단단한. 물론 고체란 뜻도 있지. 근데 그 명사고 이게 명사겠냐고.
뒤에 푸드란 명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겠지. 형용사로 썼을 때 솔리드는 견고한 내지는 이것은 딱딱한 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도 되고 또 꽉찬 이라는 뜻도 있어요. 솔리드에. 우리가 포켓풀을 치면 팟킷풀이야. 포켓볼은 잘못된 영어고 팟킷풀이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야.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 애들한테 포켓볼 해봐. 못 알아들어. 이걸 쓴다고요? 풀장에 팍 빠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팟킷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 포켓볼을 칠 때 공의 색깔을 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색이 다 칠해져 있지. 그걸 솔리드라고 표현하고 9번부터 15번까지 공은 줄무늬로 되어 있거든. 그것을 스트라이프라고 표현해. 그래서 옛날에 솔리드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었어. 3명이 나왔었는데 걔네들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8번 공 지팡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것이 솔리드 공의 마지막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리드가 그때는 무슨 뜻이라고? 꽉 찬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inquire가 질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또 탐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로는 탐구적인 이라는 뜻이야. represent는 의미하다, 대표하다라는 뜻이고 miraculous, 기적적인 이라는 뜻이고 set about은 시작하다, 착수하다. 그 다음에 feed A with B 그러면은 feed가 원래 무슨 뜻이야? 먹여주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A를 feed A를 먹였는데 근데 with B, B를 가지고 먹였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다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한번 문제 확인했고 어제까지 해서 테스트 1, 2, 3 단어는 너희끼리 확인해보는 건 끝났지. 이제 뭐 해야 될까? 오늘부터는 테스트 1,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1강부터 테스트 3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봐. 너희들이 다음 주부터 제대로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에 잘하면 그 다음 주에는 시험 볼 때도 이제 흔들리진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1강부터 이제 5강 단위로 나눠서 이제 자세히 시험을 볼 거야. 다 안 봐, 다 안 보고 여기서 뽑아서 시험 볼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직접 채점을 하고 그때부터는 욕이 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발성 욕, 그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틀리면 폭력 이렇게 이제 시작해야지. 그래서 대직에 두드려 맞고서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맞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강부터 5강까지, 그 다음에 6강부터 10강까지 이렇게 보기 시작할 거니까 미리 오늘 다 복습해놔봐봐. 알았지? 네. 자, 간다. 네모안의 접법에 맞는 표현을 조절하는 것은 A번 문제는 뭐야?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지. 뭐 아니면 뭐다? 대시냐 와시냐의 문제야. 어법 문제니까. 대시냐 와시냐의 문제 말로 설명할게. 먼저 뒤를 먼저 보라 했었지. 뒤에가 완벽한 문장 구조다. 그땐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누가 답이다? 대시답이다. 뒤에가 명사가 하나 빠졌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요 뒤에를 다 제껴. 그리고 나서 앞문장의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갈 자리고? 대시 들어갈 자리고. 앞문장도 해석이 안 돼버리더라. 누가 들어갈 자리고? 와시 들어갈 자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일단 해석은 먼저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지지자인데 Sustainable Farming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지지자입니다. 이 말이면은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농업에 대한 옹호자입니다. 컴마 찍고 앞에가 주어 동사밖에 안 나왔으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 주어가 안 보이니까 무슨 구문이고? 분사 구문이고 컴마 찍고 분사 구문은 전부 다 두 가지 뜻으로만 해석이 돼. 첫 번째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결과 뭐뭐 하다. 이 두 가지라고 해. 컴마 찍고 ing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 결과 어떠 하다 라는 뜻인데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로 다 해석이 돼. 그러면 preserving 해봐. 해석 보존하면서 라는 뜻이야. nature 그러면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또 ing니까 또 preserving하고 똑같은 것이지. 일하면서 in harmony with 자유롭게 뭐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the land 땅과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면서 이 말이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란 말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 자연과 자연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땅과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옹호자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는 어떤 주제? Sustainable Farming 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throughout his working 그의 일 전반적인 걸 통해서 working life까지 끊자 그의 working life 일하는 삶의 전반을 통해서 he always tried 그는 항상 노력했는데 to practice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단어가 S가 아니고 C인데 내지는 Z인데 C나 Z 이 대신에 만약에 단어가 S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 이쪽이 우리가 익숙한 미국식 영어 표기 방식 이쪽이 영국식 영어 표기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practice는 practic잖아. 근데 S라고 써졌잖아. 이것은 영국식 표기 방식일 뿐이라고. 둘 다 맞다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래서 노력했는데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대신에 확신하면 되니까 뒤를 먼저 봐야 돼. He preached. 그가 역설에 왔었던, 그가 설교에 왔었던 이란 뜻이야. 그러면 그가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대? 뒤에 뭐가 빠져 있어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 뭘 설교를 했는지. 무엇을 설교하다. 무엇을 강조하다.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 그 동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 자타동사는 다 구별이 된다고 해.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일단 뒤에다가 무엇을 이란 말을 갖다 붙여보라고. 그래서 말이 되면 타동사고 말이 안 되면 자동사야. 근데 이거랑 우리 국어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다 때려 외우면 된다고. 동사 종류에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이것들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도 설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강조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다, 무엇을 설교하다. 분명히 을을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됐으니까 preach가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라고. 앞문장 봤더니 실행하다에 뭐가 빠졌어? 무엇을 실행하다. 역시 얘 뒤에도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어. 양쪽 다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뭘 쓰는 게 맞다? what을 갖다 붙이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when he was not with his animal, 그가 같이 있지 않았을 때, 그의 동물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 때는 he would be found, 그는 발견되어지곤 했는데, 이때 would는 과거의 습관이고 발견되어지곤 했었는데 on his vegetable plot, 그의 야채를 키우는 땅덩어리에서 발견되어지곤 했었습니다. 또 컴마 찍고 ing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면서, 키우면서 충분한 야채들과 과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근데 to last us,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데 all year, 1년 내내 우리에게 그 야채들이 지속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야채와 과일들을 충분히 키우면서 그렇게 야채를 갖다 키우는 땅덩어리에서 발견되어지곤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지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발견되어진 것이니까 무슨 태라는 거 조심하고 수동태라는 것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비번 문제가 뭐냐면 봤더니 프로듀스드냐 프로듀싱이냐가 나왔기 때문에 ed가 맞냐 아니면 ing가 맞냐를 물어보는 무슨 문제야? 분사구문 쪽 문제가 되겠지. 자, 문장 전체의 구성을 봤더니 뒷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고 컴마가 있고. 그러면 컴마 앞부분에 필요한 거 뭐라고 가르쳐줬어?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가 있으면 컴마 한쪽에 주어 동사면 다른 쪽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접주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서 접속사하고 주어가 빠져있지? 그럼 무슨 구문이다? 분사구문이다. 영어에서 나오는 분사구문은 무조건 어떤 문제이다? 주어하고의 관계를 따졌을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 말이야. 자, 봤더니 they were, 그것들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지금 they가 누구냐면 여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야채들과 과일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빨리 분석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뒷문장 주어를 가져와서 해석을 해봤더니 야채와 과일이 지네들이 유기적으로 생산한 거야 생산된 것이야? 생산되어졌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PP 형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를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근데 유기농으로 생산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지. not only가 더 중요해. 일단 우리가 A, B로 외우는 것들을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주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이건 뭐 가르친 사람에 따라서 상관접속사, 상관등위접속사, 등위상관접속사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 말로나 써도 상관없어. 왜냐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등위접속사이기 때문에 등위란 말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상관, correlate지. 서로 간에 연관을 시켜준다 라고 해서 상관이야.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A, B로 외우는 것들이 다 상관접속사야.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관접속사라고. 방금 선생님이 짧게 세 개만지만 설명해도 A하고 B 사이에 들어가는 접속사들이 전부 다 and, or, nor 전부 다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야. 그래서 등위 상관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A, B로 외웠을 때는 A하고 B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적 구조가 동일해야 돼. 품사적 구조가 동일하다 말이야.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품사적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같은 품사여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A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B 자리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B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왜냐면 투부정사도 뭘로 쓰일 수 있으니까, 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품사만 같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그러면 A 자리에 만약에 대절이 들어갔어.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갔어.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 벗이 등위 접속사니까
어쨌든지 간에 같은 대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대 생략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건 등위 접속사만 나왔을 때 하는 이야기고 요건 등위 상관 접속사일 때는 얘가 접주동이면 얘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접주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맞겠지만 뭣도 맞아? 그러면 부사도 맞다고. 왜? 얘가 뭐니까? 부사 구니까 부사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품사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라고. 이해됐어? 네. 그렇다면 자 중요한 건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해놨고 품사적 구조는 동일해야 된다. 그렇다면 A 자리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면 B 자리에도 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A 자리에는 절대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not only가 뭐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긍정 부정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문장에 앞에 나온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는 반드시 뭘로 쓴다? 동사 주어 순으로 도출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만 도출을 시키면 돼. 여기는 부정이 아니잖아. 보돌수는. 그러니까 앞부분 not only 다음에 들어가는 주어 동사만 동사 주어 순으로 도출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더 좋은 부분이지. what they. 그러면 혹시라도 문법 시험 문제에 not only 바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도치가 돼야 됩니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문법 문제의 핵심은 도치가 아니라 했었지. 여기서 도치가 됐는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도치가 된 경우에는 뭔 문제라고?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라고. 그럼 얘가 복수를 쓴 게 맞냐? 맞지.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they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로 were를 쓰는 게 맞다. 이 자리에 was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동사 주어의 도치는 무슨 문제다? 수의 일치 문제다.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알겠지?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 순으로 고쳤을 때는 수의 일치 문제다. 자, 그래서 그게 유기농으로 생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나왔고 and 그리고 a feature. 그것은 뭐였었냐면 특징이었었는데 모든 식사의 특징이었었습니다. from the moment. 순간부터 내가 받았는데 원래 고체로 된 음식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식사의 특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To my young and inquiring mind. 이것도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 되겠지? my가 소유격이니까 이 to가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소유격 명사구나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의 어린 그리고 탐구적인 마음 속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 덩어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나의 어렵고 그리고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것들은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뭔가 놀라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었습니다 이 말이야. amaze는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감정 관련 동사이고 얘가 꾸며주는 게 something이야. 뭔가가 놀라게 한 거야. 뭔가를 놀라게 한 거야. 뭔가가 나를 놀라게 한 거야. 너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감정 관련 동사는 사람이 아닌 걸 꾸며주는 경우에는 뭘 쓰더라? 피평틀을 쓰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뭘 쓴다? ing를 쓰더라. 그래서 ing로 amazing을 써놓고 있는 것이지. 뭔가가 놀라게 했다가 맞지. 뭔가가 누구를 놀라게 했어? 나를 놀라게 하다. 이게 맞지. 뭔가를 놀라게 하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놀라게 만드는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 관련 동사가 사람이 아닌 걸 꾸며주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다. 이렇게 외워도 별 상관없고 How a small seed could produce something I could eat. 야, 이 문장에 의해서는 좀 획기스럽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주어야.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건 뭐가 익숙했었던 거냐면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한다면 간접 의문문이 뭐야?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주동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 의문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의문사가 뭔 역할을 하더라? 접속사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 얘는 이미 접속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원래 접속사 뒤에 나오는 순서대로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근데 접속사 중에서도 의문사는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냐면 일반적으로 무슨 절을 이끌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그래서 니네들이 대부분 익숙한 건 I don't know who he is. 나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했었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등장해서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올 땐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주어 동사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는 익숙한데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가 어차피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뭘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야? 주어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간접 의문문 덩어리가 주어로 쓰인 문장에는 익숙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별하죠? 굉장히 간단해. how가 의문사잖아. 얘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어. 이게 의문문이라면 제일 끝에 뭐가 나오겠어? 물음표가 나오는 거고, 의문문이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다면 뒤에 뭐가 나오고 마침표가 나오는 거고. 간단하지 않냐 이게?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면 how를 이끌고 있는 문장 봤더니 물음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까지인데 물음표가 안 보여. 그럼 얘는 여기서 의문사가 아니라 뭐란 이야기야? 접속사란 이야기지. 그래서 어떻게 작은 C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뭔가를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다가 그대로 주어 동사 순으로 잡고 있는 뭐에 불과한 것이라고? 접속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자, 그럼 이제 간접 의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어. 무슨 역할이다? 접속사 역할이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인 것이다. 이게 간접 의문, 가장 일반적인 간접 의문.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어. 근데 물음표가 안 보여. 그럼 이건 뭐란 이야기야?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란 이야기야.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다시 주어 동사. 역시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자,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주어란 이야기야. 다시 문장 분석. 어떻게 작은 C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뭔가를. 얘가 지금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명사인데 다시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요렇게 올려 쳐주는 해석이다라는 이야기지. 왜냐면 명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뭔가는 뭐냐? 내가 could eat, 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럼 여기까지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 덩어리. 뭐라? 주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어 다음에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seemed 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것은 seemed 보이기에 miraculous, 신비스럽게 보였습니다.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얘네들이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는 않는데 원래 미국 애들한테 미라클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 신성시 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기독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의미할 때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놀라운데 라고 했을 때는 mag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C가 자라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miraculous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야. 그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set about 시작했는데 feeding 지역해봐 먹였대. 내 열정에 뭘 가지고 먹였대? 지식과 그 다음에 first hand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내 열정에 먹이를 계속 주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열정에 뭘 쏟아부었다고?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을 계속 쏟아부어서 내 열정이 점점 더 타오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뭐 할 때까지? 내가 조르고 있는 중일 때까지 그를 뭐 해달라고 조르고 있어? 내 자신의 코너를 하나 주라고. 뭔 코너를? for garden, 정원의 코너를. 뭐 하기 위해서? grow plants,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땅덩어리도 하나 주세요 라고 조를 때까지 계속해서 내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알아먹었지? 네, 오케이. 첫 번째는 뭐 문제라고? 첫 번째는 가장 흔한 문제, 대시냐 마시냐. 두 번째도 흔한 문제, 무슨 구문 문제? 분사 구문 문제. 세 번째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동사가 들어갈 자리냐, 분사가 들어갈 자리냐 물어보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문법이 이해가 안 되면 놔두라고요. 문법 어차피 뭐 여름방학 지나면 다 이해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내용에 초점을 두라고. 내용. 지금 너가 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급하게 밥 먹지 말고 그날 수업이 있으면 나 같으면 올 것 같아. 수업 듣고 나서 그 봤던 지문을 갖다가 다시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해석만 해보고 주제문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날 했던 것을 그날 해석만 일단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놔. 해석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나올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알겠지? 네, 일단 해석 위주로. 자, 9번에 inventor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 investor. 왜냐면 invest가 투자자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secure 맞나 이거 단어? 맞지? 응. 그 다음에 security analysis가 분석이고 security가 안전이기 때문에 security analysis 증권시장의 안전 분석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애널리스트라고 하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MBA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일반 그 우리 학교 경영학과 아이들, 연대 경영학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클래식이라고 하는 가수 있지. 김광진이라고 하는 사람, 마법의 성 작곡하고 이런 사람 저작권료만 해가지고 뭐
1년에 몇 억씩 들어온다 하던데,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옛날에 동물원이었어. 동물원 알아? 동물원 아이들이 연대, 의대, 응? 아니구나. 김관진은 동물원이 아니었구나. 동물원 다음에 그 다음에 김관진이었구나. 동물원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김창기라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지.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원래 그 당시엔 정신과 의사들이 의대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김창기라는 사람도 그 저작권료가 꽤 쓸 거야. 그 사람이 김광석 노래 웬만한 거 이 사람이 다 작곡한 사람인데, 근데 그 김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연대생과 1명의 명지대생 이렇게 4명이었었지 동물원이. 그래서 3명의 연대생들은 작곡 작사를 하고 노래만 쳐 부른 게 이제 김광석, 고인이 되신 김광석. 그 사람이 동물원 이렇게 처음에 등장했다가 나머지는 공부를 워낙 잘해서 빠지고 너 그냥 가수해 해갖고 이제 가수하는 사람이 김광석이고, 면제되니까 조금 쳐졌지. 그 다음에 이제 김광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얘는 이제 연대 경영학과이. 근데 얘는 워낙 작곡을 잘해서 노래는 졸라 못 부르는데, 근데 작곡을 졸라 잘해. 그래서 웬만한 노래들 그냥 이 사람이 작곡한 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이 많아.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삼성증권에 있잖아, 지금 애널리스트잖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MBA가 뭐라고? Master's Degre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학위.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삼성증권에 들어가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저녁에 취미로 그냥 작사 작곡 해가지고 가수하고 막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지? 그런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 친구 하나도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얘가 돌렸던 돈이 5천억인가? 그럴 거야 아마. 거기에 또 돈 가져다가 지가 아마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 떼먹고 이런 건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살했어. 그러니까 여의도 빌딩에서 그냥 떨어져 죽었어. 이러려면 다 이렇겠지.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아니야. 그걸 봤을 때. 애널리스트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경영학과를 가. 그리고 생각을 해.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 생각 잘해라 했었어요.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졸라게 잘해요. 수학을 졸라 못해. 그럼 경영학과 가면 안 돼. 경영학과는 수학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너희가 지금 문과나 이과 많이 배우면 3 곱하기 3행렬밖에 안 배우잖아. 걔들이 보통 하는 게 16 곱하기 16행렬을 공부해. 응? 그냥 미쳐 애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보험 상품이고 그게 주식 상품이고 그래. 모든 계산을 통해서 확률 계산을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인테그럴 기호가 3개부터가 있는 것까지 하더라고. 응? 경영학과, 경제학과 아이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수학 못하면 하지 마.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 중에서 수학 못하잖아. 그냥 그러면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만 공부해서 의대를 가야 돼. 의대 치대 가면 안 하잖아 수학. 공대 가봐 뒤져. 응? 공대는 방금 얘기했던 그 수학보다 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해야 돼. 그게 공업수학 아니야? 공업수학, 공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공대 간 아이들이 수학 과외를 받아. 누구한테? 지금 선배들한테. 왜냐면 이해가 안 돼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수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못하면 공대. 나 선생님 저는 공대 가고 싶어요. 수학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못합니다. 그러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 가서 좆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이거 다 분석하고 가야 돼. 뭐 봤더니 어널리시스가 나왔으니까 잠깐 꺼낸 이야기야. 그래서 수학 잘하면 이쪽으로 한번 파봐라 라는 이야기고, 컨퍼는 무슨 뜻이고? 주다, 수여하다.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라는 뜻이고, 오픈 더 도어, 모르면 바보고. 무슨 뜻이야? 그대로 생각해봐. 문 열어줬대. 문 열어줬다가 어떤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 기회를 주다. 당연히 그런 말로 쓰이겠지. 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말이면은 나한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말이니까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해석을 해. 그냥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스피크 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였다. 원래 스피크 투는 그 다음에 사람이 튀어나와 있으면 누구에게 말을 걸다라는 뜻이야. 원래 speak to him 무슨 뜻이라고? 그에게 말을 걸다. 이 뜻이 원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흥미를 끌다라는 뜻으로 표현으로 쓰였다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시험에 등장하더라라는 이야기야. 흥미를 끌다. 그다음에 personally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fit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맞다라는 뜻이고, temper 기질이라는 뜻이지. 더러운 기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hot-tempered라고 표현해. 그래서 he is a hot-tempered man. 그는 뜨거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미 급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그 다음에 be armed with는 뭐뭇으로 무장하다, dismiss는 해고시키다, 없애버리다, 물리치다, make use of, take advantage of, 이 앞에 배웠던 단어 중에 draw on 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다고? draw on. 요거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용하다 라는 뜻이고, 네이티브는 타고난 선천적인. 원래 steal은 무슨 뜻이야?
요것도 표시해놔. 왜냐면 너가 나중에 놓친다니까. 스틸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빨이 아니라 강철이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밴드에서 별명이 스틸티스였어. 스틸티스가 무슨 뜻이야? 스틸티스 이게 무슨 뜻이냐? 강철 이빨이라는 뜻이야.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냐면 숙명여대 방송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밴드가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 김경호하고 같이. 근데 김경호가 메인 밴드였고 우리 밴드가 이제 오프닝 밴드였지. 김경호 노래 3곡 부르고 400인가 500인가 받아가고 우리 12곡 부르고 30만 원 받았어. 근데 그때 기타를 이빨로 쳤다 해서 스틸티스야.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이빨로 물어뜯고만 했었거든. 그래서 미친 짓거리 했는데 역시 김경호가 다 뺏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는 무슨 뜻이고? 상표라는 뜻이고. 얘가 수능 특강 영어 영역편 맨 앞에 나왔었어. 트레이드마크. 뭘로 나왔는지 기억나? 저작권법 이야기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지. 건물의 저작권법 이야기 기억나? 건물 저작권법이 건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저작권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멀리서 그 건물 사진 찍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뭘로 쓰였을 경우? 트레이드마크로 쓰였을 경우. 상표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게 상표권 위반이 된다.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뭔 위반이라고? 상표권 위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앞에 있다고 해.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트레이드마크가 상표라는 뜻이고 셀프 릴라이언스가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의존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야. 자, 가자. 저 훌륭한 사람 이야기 나오지? 누구 이야기 나와? 워런 버핏 이야기가 나와. 최고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잖아. 불안한다고. 응? 미사일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정은이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 워런 버핏이 남북이 둘 다 금수저들만 지금 대통령이라고 문제지. 응? 그지? 박근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기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기고 그래서 둘이 싸우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자, 워런 버핏이 상식 바깥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둘 다. 자, 워런 버핏은 누구냐면 동격의 컴마. 동격.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Who has himself inspired. 그러면은 자, 자기 스스로가 영감을 주었대. A great many investors.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들한테 영감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동격의 컴마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는 아직 워런 버핏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포인트라는 동사가 나왔어. 단수 동사지. 그래서 왜? 워런 버핏이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포인트 투 벤자민 그람. 벤자민 그람을 가리켰대. 근데 이건 티치가 아니라 가리키다 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사람을 갖다 가리켰는데 근데 이 그람이라는 사람은 알려지기를 뭘로 알려졌대? 아버지로. 뭐의 아버지? 증권 분석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뭘로 가르쳤냐면 자기의 멘토다라고 칭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멘토라고?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 자기의 멘토로 그람을 칭했다라는 이야기야. 여기서는 워런 버핏이지. 버핏이라고 한번 써보자. 꼭 워런 버핏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고픈 애기들은 저기 뷔페로 보이면 안 돼. 응? 버핏이라는 이름이 뷔페 아니야. 자, 그람이 thought 가르쳤는데 버핏한테 가르쳤대. 어디에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쳤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컴마. 다시 무슨 구문? 분사구문. 기빙, 주면서 버핏에게 유일한 A 플러스 학점을 주었대. 근데 그가 지금까지 주었던 몇 년 동안? 22년에 가르치는 기간 동안에 주었던 유일한 A 플러스 학점을 누구한테 줬다고? 버핏한테 주면서 라는 이야기야.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오프로드 제공했는데 버핏에게 일을 제공했대. 그의 투자회사에서의 일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 수제자로 여겼다 라는 이야기야. 수제자로 여겼다. 자, 버핏은 stayed there. 그 회사에 머물렀는데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heading off. 나아가기 전에. head off는 머리를 딱 대고 출발했다 이 말이거든. 지금 말 그대로 하면 head, 머리를 쫙 향해서 off, 분리했다. 이 말이면 그냥 출발해버렸다. 가버리기 전에. on his own. 그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기 전까지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누구 사업을 하려고 떠났어? 버핏이? 버핏 지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떠난 것이니까 비번도 누구야? 버핏이다 라는 얘기야. In his book, 버핏. 그의 책에서, 책의 이름은 이렇게 전부 다 휘어져 있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의 책에서 로저 레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얘가 주어 동사 벤 그람이
open the door, 문을 열어줬대. and 그리고 in a way, 그러면 방식인데 that 어떤 방식으로? spoke to Buffett personally, 개인적으로 버핏한테 흥미를 갖다 돋울 수 있는 방식으로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버핏한테 주었는데, 도구를 주었는데 뭐 할 수 있는 도구지? 탐험할 수 있는 도구, 시장의 많은 각기 다른 가능성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주었고, 또한 an approach, 접근 방법을 주게 되었는데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 fits his student's temper, 그의 학생의 기질에 적절한 접근 방법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학생이니까 누가 선생이야? 그라함이 선생이고 버핏이 학생이기 때문에 몇 번이 틀린 것이다? 3번이 틀린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의 학생에게 기질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주게 되었습니다. armed with, 분사구문이지. 지가 무장한 게 아니라 무장이 되어진 것이니까 P형태로 써놓고 있는 것이야. 무장되어진 채로, 그라함의 기술들로 무장이 되어진 채로 버핏은 could dismiss his oracles, 그러면은 그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쳐부술 수 있었고,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make use of, 사용할 수 있었는데 뭘 사용할 수 있었어? 그의 선천적인 재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재능이지? 버핏의 선천적인 재능을. and 그리고 stilled, 또 분사구문, 단련이 되어진 채로 이 말이야. 다시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주어, would be가 동사, 컴마가 나왔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 and는 앞문장과의 관련해서 필요한 and고, 요 컴마하고 관련된 표현에서 접속사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요 빼고 주어 없고, 그러니까 뒷문장 주어를 가져오면 지가 단련시킨 게 아니라 단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뭘로 써놓고 있는 것이다? stilled라고 하는 P형태로 써놓고 있는 것이다. 단련이 되어진 채로, 그람의 성격의 사례들에 의해서 단련이 되어진 채로 버핏은 할 수 있었는데 일할 수 있었습니다. with his trademark,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self-reliance,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것, 즉 자립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지. 내용 자체를 보니까 여기서 가장 그냥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분사구문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 지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워런 버핏이 만약에 이번 연도에 뭔가 큰 일을 내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번 연도에 너희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 얘가 뭔가 큰 일을 내거나 큰 수익을 내버리면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졸라 부럽잖아. 하루에 2조 땄다가 2조 잃었다만 하잖아, 이 사람 보면이. 그러니까 너무나 큰 돈을 가지고 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식당에서 그런대잖아. 밥 먹으면서 아씨 오늘 어제 2조 잃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은 오늘 따면 되지 뭐 이런다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자. 1층 문제. 또 단어 봐봐. frequently, 자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escribe는 묘사하다, 그 다음에 mountaineer 무슨 뜻이고? 등반가 라는 뜻이고, summit, 정상. 이것은 산의 정상을 의미할 때도 쓰이지만 국가 정상을 의미할 때도 summi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야. 그 다음에 또 accomplishment, 업적. 몬순 시즌, 몬순이 뭐야? 계절풍이지? 그러니까 계절풍이 부는 기간을 몬순 시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뭐 세계지리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알 거고. 그 다음에 Antarctic, 남극 대륙이라는 뜻이고, European Parliament, 유럽 의회라는 뜻이야. Parliament가 국회인데, 의회인데, 의회가 국회지 뭐. 근데 의원 내각제 하에서 의회를 Parliament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대통령자 하에서의 국회는 Congress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우리나라는 Congress와 Parliament야. Congress지. 영국 국회는 Parliament를 쓰는 것이고,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Parliament. 근데 이걸 갖다가 담배 이름이기 때문에 필라멘트라고 발음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필라멘트는 틀린 표현이고 어떻게 쓴다고? Parliament 이렇게 발음해야지 올바른 표현이라고. 알겠어? 레종이라는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은 레이즌 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레이즌이란 단어가 있어. 근데 그 단어는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저게 철자가 잘못됐는데? 보러 갔다가 이 철자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I자를 빼야 되거든. 그게 건포도라는 뜻이거든. 이게 레이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이가 왜 들어갔지? 그래서 레이즌 주세요 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레이즌요? 뭐요? 그래서 저거요? 그랬더니 레종?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레종이구나 라는 알겠지. 자, 라거 나왔을 때는 레이저주라고 하고, 맥주 라거를 보고 그때 라거라는 단어를 몰랐거든. 그래서 딱 가는데 술도 안 마실 때야. 대학교 때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술 사러 갔다가 LAGER가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강세가 앞에 붙을 거야. A자에 강세가 붙으면 A로 발음이 돼. 그 생각을 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레이저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저씨가 멍하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라거란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게 뭔 뜻이냐면 숙성의란 뜻이야. 몰랐지? 반대말도 그래서 난 반대말도 찾았어. 반대말은 뭐고? 드리프트, 이게 생맥주였대. 드리프트 비어, 이게 생맥주. 라거 비어, 이게 숙성 맥주 이런 뜻이야. 그 궁금하면 찾아봐야 돼 가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왔냐? 폴러, 극지방, 엑스퍼디션. X가 나왔으니까 뭔가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정 이런 뜻이고, establishment는 설립 이런 뜻이야. 확립 내지는 설립. 자, 레이놀드 메스너에 관한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진 않겠다. 이것도. 레이놀드 메스너는 종종 묘사가 되어지기를 as the greatest mountaineer, 가장 위대한 산악인인데 of all time,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언급되어집니다. He is best known for, be known for 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be known for 하고 똑같은 표현은 be famous for 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데 being, 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The first person, 최초의 사람인데 to climb, 올라갔던 모든 14개의 8,000 것들이래. 8,000m들 이 말이니까 고도가 8,000m 이상의 봉우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지. 그래서 모든 14개의 8,000m 이상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산들을 갖다가 올라간 첫 번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8,000가 뭔 말인지 모르고 8,000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설명해주고 있지. 픽스, 봉우리들인데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래. 근데 above sea level이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는 해발이라는 뜻이지. 해발, 바다 높이부터 시작해서 8,000m 높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고 1978년에 he became the first, 그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데 with climbing partner, 누구와 함께? 산악 파트너였던 피터 해벌러라는 사람과 함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한 최초의 사람이야? to reach, 도달한, summit, 정상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한 최초의 사람이었대. 근데 그냥 도달한 게 아니라 without the use of supplementary oxygen, 산소 보충제의 사용 없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착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He repeated, 그는 반복했는데 the accomplishment, 그러한 업적을 혼자서 반복했습니다. From the Tibetan side, 그러면은 티베트 한쪽 편으로부터 1980년도에 자, 듀어링, 어떤 기간 동안에? 계절풍이 부는 기간 동안에. 근데 this was the first time, 이건 첫 번째 시간이었었는데 어떤 최초의 시간이었냐면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이 had been climbed, 그러면은 정복당했는데 혼자에 의해서 정복당했대.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이것이 had been climbed. 왜냐면 앞에 봐봐. 이것이 첫 번째 시기였대. 첫 번째 시간이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this was, 앞에 시제는 과거로 써져 있고 대절이 뒤에 나왔는데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이 지가 올라간 거야? 올라가면 당한 거야? 올라가면 당한 거야. 한 사람에 의해서 올라가면 당한. 근데 첫 번째가 된 게 먼저야? 올라간 게 먼저야? 올라간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시제는 앞에 나와 있는 과거 시보다 한 시제 앞서 뭘 써놓은 것이고 과거 완료 시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 태는 무슨 태를 써야 될 것이고 수동 태를 써야 될 것이고 주어가 산이기 때문에 산이 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면 당한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라는 뜻이니까 비동사를 과거 완료로 had been을 쓰고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PP 형태로 climbed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1990년에 메스너는 또한 되었는데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횡단한 남극을 어떻게 횡단했대? 걸어서 횡단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author of the numerous books, 수많은 책의 저자인 그 사람이 누구야? 이 메스너는 이 말이지. is also, 또한 a former member, 이전에 회원이었는데 유럽의 의회의 의원이었었습니다. In addition to,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요 to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지. 이 to는 뭔 to다? 전치사 to다. 따라서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그의 mountaineering 하면은 산악을 등반한 것과 그리고 polar expeditions, 극지방의 탐험들이라고 하는 명사만 튀어나왔지. to가 전치사 to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는 made studies, 연구를 했는데 세계의 신성한 봉우리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한 에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에티는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설인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그 설인에 대한 연구를 또 했었습니다. 그의 현재 프로젝트들은 포함하고 있는데 확립인데
메스너 마운틴 뮤지엄, 그러면 메스너 마운틴 박물관의 설립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보이지. 어떤 사람의 일생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안 보이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빈칸으로 나올 것도 없고 주제문으로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나온다면은 어휘 문제 내지는 문법 문제밖에 변형돼서 나올 게 없는데 그다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지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지문 중에 하나야. 자, 나머지 쉬운 문제들 넘어가고, 선생님이 쉬운 문제들 넘어간다라고 해서 누구들이 1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안 풀어보면 안 되고, 누구들은 풀어봐야 돼. 알겠지? 풀어보고 14번으로 넘어간다. 14번 빈칸 문제. 자, 빈칸 문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봐.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일단 가장 중요한 뭘 찾아라? 주제문을 찾아라. 그리고 주제문과 동떨어지는 게 빈칸에 들어갈 리는 절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문에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답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모르겠다. 만약에 주제문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안 나왔던 것을 지워라 이 말이에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던 단어들은 전부 다 지워버려라. 그러면 딱 하나 내지는 두 개밖에 안 남게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안 되냐면,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갈 말을 미리 생각해봤자 절대 지문에는 너희들이 생각한 단어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 나왔던 거 지우거나, 아니면 주제문 찾아놓고 주제문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여기다 미리 들어갈 말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응. 가보자. 14번. 리지스턴트, 저항력 있는. 그 다음에 패스터사이드. 사이드란 말이 뒤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전부 다 킬, 죽이다 라는 뜻이라고. 허버사이드라고 쓰여 있으면 허브가 풀이니까 풀 죽이는 제초제. 그 다음에 패스트사이드. 패스트가 해충이기 때문에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 그 다음에 곤충을 죽이는 것도 인섹트사이드. 그것도 살충제. 엄마 죽여버리는 것은 매트리사이드. 모계살인. 아빠 죽이는 것은 패트리사이드. 아빠살인. 이런 뜻의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사이드가 전부 다 무슨 뜻이라고? 죽이다. 선생님 디사이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디사이드가 이거야. 이거. 콜로세움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디사이드. D2가 밑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죽이라고 내려버렸대. 그러면 죽이라고 했던 이야기야? 결정했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디사이드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야. 사이드가 들어가면 전부 다 CID, 죽이다. exposure, 노출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게 토익 아니야. 발음해봐. toxic. 뭐라고? toxic. 이것이 독이 있는 이런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거라고. 옛날에 이거 나 농담을 한번 해줬잖아.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기 중에 또라이 새끼가, 내가 총각 때 데리고 살던 놈이 하나 있어. 그게 고3 때. 그 새끼가 이제 반에서 꼴등이었었는데 해군사관학교 들어갔거든. 꼴등 정도는 해군사관학교 가야 돼. 반에서 꼴등이면. 근데 이 새끼가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휴가 때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어요. 막 그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니? 알지? 그랬더니 그 노래 졸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토익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토익이 뭐지? 그랬더니 이 단어를 토익이라고 발음한 거야. 탁식. 뭐라고? 탁식. 독성이 있는. 탁스나 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녹스, 탁, 녹. 전부 다 독과 관련된 표현들이야. 전부 다 뭐라고? 독과 관련된 표현. 앞으로 문장, 단어 중간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전부 다 독이구나 라는 식의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너희 수능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거지. innocuous. 이 단어가 좀 나오지. 이거 보면은 knock. 이게 뭐라고? 독. 이는 무슨 뜻이고? 마이너스. 독성이 없는, 그래서 무해한 이런 뜻의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agent는 그냥 대리인 내지는 물질, arrangement는 배열 배치, atom 원자라는 뜻이고, access 접근, descendant D가 뭐라고? 밑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손, 후손 이런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descendant. defeat 처부수다, 패배시키다 라는 뜻이야. 내가 지다가 아니야. 내가 이기다. defeat가 처부수다, 물리치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이겨버리다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kill off 무슨 뜻이야? 모두 죽이다. 킬만 써도 죽이다인데 off돼. off는 뭐고? 분리. 죽여서 멀리 버려버렸대. 그 말의 의미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41번에 fit for purpose 원래 목적에 들어맞는, 핏이 들어맞는. 그 다음에 purpose가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block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하다, 방해하다 라는 말로 쓰는 게 block. 자, 밑줄 문제를 봤더니 일단은 딱 봤을 때 문제를, 빈칸 문제는 항상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했었어?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고 해. 그러니까 27번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28번부터 40번까지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은데, 빈칸 문제를 봤을 때 미리 쫄면 안 돼. 아,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어쩔까 틀리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딱 보면서 웃어. 아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단어 하나 집어넣는 문제구나. 단어 하나 집어넣는 문제는 보통 어떻게 풀더라? 분위기로 보더라 이 말이야.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될지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될지 그것만 보면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럼 가보자. Why do insects become? 왜? 요건 별표 쳐놔. 작년부터 슈퍼박테리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재작년부터다 그것도. 슈퍼박테리아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요것은 반드시 빈칸을 쳐놓고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왜 곤충들이 become 됩니까? resistant 저항력이 있게 될까요? 근데 to a particular pesticide 그러면은 특별한 살충제에 왜 저항력이 생기게 될까요? 이 말이야. 자, in any population 어떤 개체에게 있어서 근데 식물이나 곤충의 어떤 개체들에게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게 되는데 that rare individual 여기서 대시 뭐냐면 이게 뭘 것 같아 여기서 대시 부사 대시야. 그 희귀한 개체가 있게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냥 요것을 갖다 형용사로 봐도 상관없고 그 개체 근데 희귀한 개체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 혹은 그렇게 희귀한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때는 뭐가 되고 부사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더 자연스럽겠지. 항상 있게 되는데 그토록 그렇게 희귀한 개체가 있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개체는 어떤 개체냐면 survives 생존하는 개체래. 또 이렇게 딱 꾸며주고 있지. 생존하는데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survive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를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 근데 뭐에서 생존했대? 노출에서 생존한. 근데 뭐에 대한 노출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노출에서 생존을 해버리는 그토록 희귀한 개체가 항상 있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나왔네. 예를 들자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이 나와 있으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놔 여기. 주제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일단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항상 있게 되는데 생존하는데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도 항상 생존해내는 그러한 희귀한 개체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페스터사이드 살충제가 작용하기를 by blocking 차단시키는 것을 통해서 특정한 엔섬이 그러면은 효소를 차단시키는 것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한 개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약간 다른 배열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of atoms 원자 배열 around the enzyme's active site 그 효소의 활성이 있는 그러한 장소 주변에 각기 다른 원자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냥 뭔 말인지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지. 얘가 지금 뭐냐면 어떤 효소야. 근데 얘가 지금 작동하는 방식이 이거란 이야기잖아. 특정한 효소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을 통해서 뭐가 작동한다면 살충제가 작동한다면 그럼 살충제가 이 효소를 갖다가 뭐 한다는 거야?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지. 차단시키니까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이걸. 근데 이 주변에 이 효소 주변에 뭐가 나온다고? 각기 다른 원자별이 형성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살충제가 여기를 침투 못해? 침투를 못하니까 살아남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야 이 입장은. 근데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막아버리는데 뭘 막아버려? 독소가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와야지 이 효소 내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인데 이 세포라고 한다면 이 효소의 세포벽이 각기 다른 원자 배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독성 자체가 여기로 침투를 한다고 못한다고? 침투를 못해버려. 그래서 살아남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응.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왜? 애시관계 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at being so 이 문장을 잘 봐야 돼. that는 품사가 뭐지? then 품사가 부사야. 그냥 빼. 컴마가 나왔어. its descendant가 주어야 will also have가 뭐야? 동사야. 그러면 컴마 찍고 오른쪽에 주어 동사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컴마 왼편에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지?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접속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주어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도 무슨 구분이라고? 분사 구분이라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분사 구분이라고. 근데 여기 주어가 남아있는 것은 이 주어가 뭐라는 이야기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야기야.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다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가 맞아 그것을이 맞아 그것이가 맞아 둘 사이에 는, 은, 이가가 들어가서 말이 되면 능동이야. 그래서 갑자기 뭘 써놓고 있어?
현재 분사인 being이 나와 있는 이유가 분사 구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야. 다시 여기다 별표 5개 쳐놔.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이번에. 이런 구문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일단 되는 접속사가 아니라 이건 부사이다 빼고 each descendant가 주어, will have가 동사, 그 다음에 컴마가 나왔기 때문에 컴마 앞에 필요한 건 분명히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할 것이다. 접속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주어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그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능동이다. 그래서 뭘 써놓고 있다? ing 써놓고 있다. 됐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will also have 또한 가지게 되는데 그런 밑줄을 가지게 되고 and 그리고 within a few years 몇 년이 지난 몇 년 내에 a significant population of resistant 상당량의 개체들인데 resistant insect 그러면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곤충의 개체들이 will defeat 쳐부숴버리게 될 것인데 노력을 농부의 노력 농부가 뭐 할 수 있는 노력 to kill them off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 이겨내 버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살아남았어. 근데 얘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 효소 벽 부분에 뭘 갖다 다르게 만들었다? 특정한 효소의 벽 부분에 원자 배열을 다르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살충제가 침투해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래서 결국 그 독성이 gaining access 접근을 얻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유전적인 면이 계속 뭐 한다고? 내려간다고. 누구한테? 후손한테. 그럼 후손도 역시 살충제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 말이잖아. 그럼 후손이 뭘 가지게 되는 것이야? 1번에 addiction 무슨 뜻인데? 중독 이란 뜻이고 2번에 obedience는 무슨 뜻이고? 복종 이란 뜻이고 3번에 protection은 무슨 뜻이고? 보호란 뜻이고 4번에 abundance는 뭐고? 풍요로움 이란 뜻이고 5번에 independence는 독립심이야. 여기서 지금 나온 단어 누구밖에 없어? 3번밖에 없지. 어디에? prevent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3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3번의 보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그러나 the resistant gene 그 저항력이 있는 유전자는 has to be fit 그러면은 적합해야만 합니다. 뭐에? 목적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란 뜻이죠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은 이거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명령문 다음에 컴마 찍고 오가 나왔을 때와 명령문 다음에 컴마 찍고 and가 나왔을 때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는 해석을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앞에가 반드시 명령문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 강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has to be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지. have to 부정사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 합니다. 강요지 강요. 그러니까 강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들어간 다음에 오가 나와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봐. 그 저항력이 있는 유전자는 반드시 적합해야만 합니다. 목적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데 퍼져나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개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명령문 다음에 오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굳이 앞문장이 명령문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앞문장이 강요나 의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nd나 and는 그러면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로 해석이 된다고. 이해했지? 자, more worrying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the resistant gene 그 저항력 있는 유전자가 not only 동사 그러면 but 뒤에도 뭐가 나와? 동사 이렇게 품사적 구조가 맞춰주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구조가 그 유전자가 blocks this particular pesticide 이 특별한 살충제를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아마 차단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살충제를 또한 차단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뭘 먹으면 안 좋냐면 치킨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치맥 이런 것들이. 치킨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왜? 거기다 뭘 갖다 뿌려버리기 때문에 걔들한테 뭘 갖다 뿌려? 계속해서 뭐 항생제 놓잖아 항생제.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닭장을 이러만한 닭장에다가 놔두고 계속 키워. 우리 한국인들이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먹는 치킨 양이 옛날에 나오던데
몇 마리더라? 엄청나더만. 하루에 하나씩 뜯어먹는 사람들 많잖아. 예? 근데 치킨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강제로 키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졸라 받고 큰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펼쳐놓고 키우질 않는다고. 딱딱딱 그 감옥 같은 데서 키우잖아. 그리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졸라게 먹이잖아. 특히 이제 돼지고기 먹이면 안 되지 지금 여기서는. 발표학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면 사람 인체에 무해하다 하지만 지금 천안하고 공주에서 뭐가 지금 발생했어? 구제역 발생했잖아 지금. 응? 그건 알고 있냐? 어제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 사정없이 퍼지고 있는 중이래. 여기 이쪽 근처에서. 그래서 그것들은 보건당국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아직까지 큰 환자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 먹지 마 그냥. 응? 그리고 닭은 치킨, 치맥 먹으면 일단 치맥을 먹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은 애들이지 첫 번째. 그러니까 술 처마시겠지. 그 다음에 그거 먹으면 치킨 안에 있는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웬만한 병균은 전부 다 막아낸다 못 막아낸다? 저항력이 가지고 있다고. 저항력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막아내버리기 때문에 못도 막아버린다는 거야. 약도 막아버려. 약 효과가 사라져버린 거라고. 우리 그 몸속에 들어와서 약이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지 뭐 병이 치료가 될 건데 약 효과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치맥 처먹지 마라 특히. 15. 아, 10번 이러다가 또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치킨집 사장한테. 15번 봐봐. 15번. exceedingly 무슨 뜻이고? 대단히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emonstrate,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시범을 보여주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위하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그냥 보여주다, 뭐 시범을 보여주다 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manage 다음에 투부정사, 이때 manage가 관리하다 라는 뜻이 아니어서 투부정사가 나온 거야. manage가 무슨 뜻이어서? 노력하다 라는 뜻이어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라고. manage가 관리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manage가 노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다? 투부정사가 나왔다. 이렇게 정반대로 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manage 투부정사는 간신히 노력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formal, 공식적인, 이건 뭘로 설명해 줬지? 군대 가면 FM대로 해. 그때 FM이 이 formal의 약자라고. 그 다음에 treatment는 치료라는 뜻이고, for prey to, prey가 뭐야? 먹잇감. 그럼 for이 여기서는 떨어지다가 아니라 되다. 그래서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to 뭐뭐되게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 무슨 뜻이야? 칭하다, 일컫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illusion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 오해라는 뜻이지. 환상이라는 뜻도 있고, tendency, 경향, 성향. 그 다음에 practitioner, 이거 잘 봐야 돼. practitioner가 무슨 뜻이라고? 개업 의사 내지는 개업 변호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 practitioner,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의사도 practitioner로 나올 때가 있고, 변호사도 practitioner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고, 만약에 돈을 다루는 세금 문제다, 세무사나 회계사도 practitioner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어. 누가? practitioner,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overestimate는 estimate가 평가하는데 over해서 했대. 그 말이니까 무슨 뜻이야? 과대평가하다. 반대말은 underestimate라고 쓰면 되고, chronic이라고 하는 것은 크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 있으면 크론, 이 말의 의미가 전부 다 연대를 의미하는 연대, 연수. 그래서 chronic 그러면은 연대가 많이 쌓인, 그래서 이것은 만성적인 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급성의 라는 뜻의 표현으로 날카로운, 그래서 acute, 이것이 급성의 라는 뜻이야. 병명을 이야기할 때 만성 병명이 chronic이고 급성이 뭐고 acute가 되는 것이고. 뭐가 더 아파? 급성이 아프지. 맹장도 급성은 수술해야 되고 만성은 약 먹으면 낫는 것이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오던 것이기 때문에. presumably 그러면은 아마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는 말이 presumably라는 식의 표현이야. 이건 별표 쳐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야. 그리고 정반대에 발상의 전환을 갖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자, my psychotherapist, psychotherapist가 뭐야? 심리치료사. 내 심리치료사는 믿고 있는데 it is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어렵대. 그 다음에 for people, for 플러스 목적격이 투부정사 의미상해 줘. 사람들이 give up smoking, 담배 끊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믿고 있대.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게 엄청 어렵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yet 그러나야 그러면은 연구는 보여주는데 many smokers managed to stop without formal psychological treatment.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주제문이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어가 누구지? 내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누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이자 앞에가 역접이 있으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제문이구나 라는 건 확실해진다고. 그래서 그러나 라고 쓴 다음에 연구는 demonstrate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있어? many 많은 smokers 흡연자들이 요건 그냥 양보의 의미로 쓰인 말이야. 정확히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많은 if not most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흡연자들이 간신히 노력해서 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없이? formal psychological treatment 그러면은 공식적인 트리트먼트, 치료, 심리치료 없이도 담배를 잘 끊더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 자기 혼자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지 정신과 치료사는 못 끊는다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두 명의 사이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나온 이유가 밑에 나오기 시작할 거야. These psychotherapists, 이 심리치료사들은 probably, 아마도 falling prey to, 희생양이 된 거래. 뭐에 희생양이 되어진 것이래? What? 것에. 어떤 것이지? 패트리샤와 제이콥 코엔이 텀드, 칭했는데 The clinician's illusion, 의사들의 환상이라고 칭한 것의 희생자가 된 것이래. 그 의사들의 환상이 뭐냐면 경향인데, 자, 의사들이 to overestimate 하는 경향이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래. How chronic,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여기서 chronic이 뭔 말인지 모를까봐 오랫동안 되었는지 라는 식의 표현을 써놓은 것이고, A psychological problem is, 그러면은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뭐 하는 경향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밑줄 때문에, 뭐에 대한 밑줄 때문에? 만성적인 샘플에 대한 밑줄 때문에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럼 만성적인 샘플에 얘들이 뭐가 되는지 이제 그 뒷문장을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핵심이 나왔지. That is가 무슨 뜻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은 문장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때문에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은 치료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경향이 있는데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개인들만, 근데 어떤 개인들이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개인들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이고, 얘는 품사는 뭐냐면 부사야. 위치는 지 맘대로 위치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거야. otherwise의 품사는 뭐라고? 부사. 위치는 아무데나 써도 돼. 아무데나. 여기서는 그냥 채 앞에 나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흡연자들은 가정하건대 wouldn't have sought, 찾지도 않았을 거래. 그 내과 사회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들은 tend to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흡연자들이 발견하기를. 이시 뭐야? 가짜 목적어. 투부정사가 뭐야? 진짜 목적어. 자, 그러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치료 없이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집중.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문법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자,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은 몇 형식에서 사용한다? 5형식에서 사용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구문에서 목적어가 뒤로 빠졌어. 근데 빠져버린 목적어가 뭐라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나 의문사 절과 같은 명사절이 뒤로 빠졌을 때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뭘 쓰는 거라고? 가짜 목적어 있을 쓰는 것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가짜 목적어하고 진짜 목적어가 이렇게 붙어 있냐고. 이 사이에 껴져 있던 게 뭐라고? 이 사이에 껴져 있던 게 목적 보어라고. 그게 앞으로 나갔잖아. 누가? difficult가. 왜냐하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지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랑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돼.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나이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영어로 했을 때 의문사가 how야, how old야. how old까지가 의문사라고. 그러니까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합해서 하나의 의문사 취급을 해버린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원래 문장 어떻게 됐겠어?
How smokers find it difficult to give up without treatment라고. 근데 how라고 하는 의문부사가 지가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보호인 difficult를 어디로 빼버렸다고? 앞으로 갖고 와버렸다고. 그렇다면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진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어? 이 자리에 difficult가 맞냐? difficultly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뭔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다시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difficult가 맞냐? difficultly가 맞냐? 다시 말해서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겠다? 아, 뒷문장이 주어구나. find 오형식 동사구나.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뺐기 때문에 가짜 목적어 썼구나. 진짜 목적어의 존재가 투부정사구나. 가목적하고 진목적 사이에 껴져 있는 것은 목적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인데 이놈의 형용사가 어디로 갔구나. 앞으로 나갔구나. 왜 나갔구나? how 때문에 나갔구나. 여기까지 정리해놔야 된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difficult냐 difficultly냐 하면은 원래 가목적하고 진목적 사이에 껴져 있던 형용사. 왜냐면 이게 몇 형식에 쓴다 했기 때문에 5형식에 쓴다 했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how 뒷자리로 빠졌다. 그래서 difficult가 나갔다라는 이야기야. 문법적 구조 이해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야. 별표 5개 쳐놓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다시. 왜 의사들의 환상이 뭐라고?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다라고 뭐 한다고? 과대평가한다고. 왜? 보는 새끼들마다 다 환자니까 이 말이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이혼한 줄 알아. 왜? 맨날 만난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왜냐하면 의사들이 근데 담배 흡연자를 여기서부터지. 다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만성적인 샘플에 대한 뭐 때문에? 과도한 관심이야? 아니야. 만난대. 선택적인 노출 때문에 몇 번이야? 2번이지. 즉 끊은 사람들은 만나 못 만나? 안 만나. 지그들이 다 끊었으니까. 못 끊는 놈들만 병원에 찾아오더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 선택적 노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끊은 놈들은 안 보고 못 끊는 놈들만 봤기 때문에 다 노출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만 노출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3번은 뭐고? Alternative treatment, 대안의 치료라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고 4번에 개인적인 관계, 5번에 과학적 태도인데 toward a chronic sample, 만성질환에 대한 과학적 태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아침 정리하고 저녁에는 다시 인도 2인 인도 2가 아니라 그 독해 연습